네, 안녕하세요. 해온솔루션과 협업하고 있는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벌써 2024년에 2분기의 마지막 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다가오는 6월 마지막 주 프리뷰를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왔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S&P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던 모습을 뒤로 하고 일부 후퇴하는 그런 흐름들을 연출해 주었고요. 자, 제가 느꼈었을 때 지난 금요일 매일경제 그 시선주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크게 상승을 했었던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금요일 세마녀의 날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는 일부 반도체주 중심으로 조정이 들어와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 전망을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영향을 지난주에 받았었죠. 2800포인트를 안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2784포인트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이번 주 같은 경우 6월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성급한 접근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면밀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AI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1위에도 등극을 잠시나마 했었던 엔비디아의 경우 8월 이제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 성장 동력 중 하나인 대형 IT 기업들의 CAPEX 증가 속도가 정상화될 것이고 작년 1000%가 넘는 실적 성장이 이제는 완만한 곡선을 그려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어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EPS 성장 속도가 조금씩 둔화될 때에는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흐름을 아까도 면밀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엔비디아 주가가 이틀 연속 3%대 하락을 하고 있다. 차익 실현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라는 이런 보도를 해주면서 거기에 따른 뭔가 껴맞추기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예견되어 있던 사실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 주에는 수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반도체 대장격의 종목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는 이 마이크론의 실적을 보고서 상방이든 하방이든 방향성을 단기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6월 마지막 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견해가 여기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전망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파른 상승이 차익 실현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근데 차익 실현 이후에는 저는 주가는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미국 테크 중심의 나스닥 선물 지수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저는 이 주봉을 봤었을 때 윗꼬리를 크게 달고 밀렸습니다. 물론 선물 만기가 도래를 하면서 포인트가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2371포인트 부근을 찍고서 밀려줬는데 지금 2만 포인트를 사수하려는 그런 흐름을 연출을 해줄 것이지만 저는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저는 19,700 정도까지의 조정을 주어야 더 큰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상승을 해줬다가 조정이 들어오고 상승을 했다가 일부 조정이 들어오고 크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이 들어왔는데 조금 더 조정이 들어와 줘야 19,700 정도 부근까지 와줘야 더 큰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번 연도에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대통령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물갈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자금적인 싸움 이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시장 참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런 포인트는 아무래도 코스피가 2800포인트를 돌파 안착해주고 다시금 3000포인트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7월 초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한 템포 조정의 구간,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의 시간을 가진 이후에 달려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까지 코스피의 발목을 잡았던 거는 달러 강세입니다. 환율의 문제인데, 환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금리 이 문제로 인한 것 같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카시카리 총재의 경우에는 2%대로 인플레를 잡겠다, 1, 2년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근데 중요한 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플레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 인하 고려해볼게 라고 얘기한 것도 벌써 1년이 지나고 있고 말장난인 거죠. FOMC에서 9월 혹은 11월 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인하 횟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환방어를 위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도 위험하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1,400원이 위협되고 있는 건 우리 증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환율의 쟁점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환율 방어를 위해서 1,400원 목전에서 국민연금 스와프 증액 원화 약세 방어 약발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금요일만큼은 조금은 수그러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즉 한도를 3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증액을 하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했는데, 외환 당국의 개입 이런 것들이 얼마나 먹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달러 기조는 지금 일시적으로 잡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엔화 이런 국제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은 될 것이지만 당장에 6월 말 7월 초까지는 조금은 힘든 구간을 좀 넘어간 이후에 그때 다시 한번 한 템포 레벨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박스피 장세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2800포인트가 와장창 무너진다, 2700포인트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2750포인트 부근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레벨업을 할 것이다. 2800포인트를 시원하게 뚫어주면서, 그때는 제가 봤었을 때는 수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랠리가 펼쳐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좀 해보곤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다라면은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제 견해로 말씀을 드렸었던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일부 조정 구간에 접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개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똑똑한 AI가 지금 굉장히 수익을 잘 내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7.7% 수익 44만원이라는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고, 물론 손절을 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손절을 했지만 금액은 굉장히 미비하고, 그리고 6월 13, 14일 날 이날도 굉장히 기분 좋은 수익.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5거래일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한 7거래일 정도? 제가 며칠 동안 잠시 AI를 돌리지를 못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6월 마지막 주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방해하지는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조정이 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향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 즉 7월이면은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가지고 미국향 수출을 늘리고 있는 낙수 효과를 좀 누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소비재 수출주로도 온기가 좀 확산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ISA 세제 혜택 확대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된다.
뭐 정부 세법 개정 발표 예정 이런 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본다라면은 고배당주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고배당주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응하기 힘든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이 해온솔루션의 이 똑똑한 AI한테 매매를 맡기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들어갈 텐데 이 심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일부 마음을 조금 비워내고서 편안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는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코스피는 미국 증시와 덩달아서 쭉 상승 랠리를 펼쳐줄 것이다 라고 저는 긍정 문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가격대보다 주가가 많이 빠질 경우에는 결국에 손이 나갈 때도 있고 혹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종목에 올라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 손이 안 나가죠. 그럴 때는 이 똑똑한 AI한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고 요번 주 정말 지금 이 시청을 하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기분 좋은 한 주가 되시기를 좀 희망하면서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투자자분들께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제작할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